좋아요, 구독. 화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같이 두 종목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또 새내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오늘 올라오죠. LS 머티리얼즈 신규 회사입니다. 펀더멘탈로 BH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 자, 최근에 이제 IPO 올라오는 주식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도 뭐 대형급이죠. 그래서 좀 소개를 간단히 좀 해드리려고요. 이 LS 그룹에 이제 있는 회사인데 LS가 있고 LS 전선이 자회사가 있습니다. LS 전선의 다시 자회사 그러니까 LS로 치면은 손자회사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울트라 커패시터라고 해가지고 UC라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UC를 하는 회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 저장 장치예요. 에너지 저장 장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2차 전지도 있고 뭐 우리가 쓰는 1차 전지, 건전지라는 1차 전지도 있고 2차 전지도 있는데 이 회사가 만드는 UC는 2차 전지에 비견되고 대체되고 보완될 수 있는 이런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현재는 이제 풍력이나 이런 쪽에 많이 쓰이고 산업용 뭐 무인 지게차 이런 데도 좀 쓸 수 있는데 어쨌든 대체할 수 있고 열 폭주 현상이 없는 좀 장점들이 있는 그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회사는 지난번 파도 사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도 별로 안 나는데 시가총액이 1조 넘어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 이렇게 숫자들을 이제 많이 냅니다. 봤더니 매출이 작년도에 1,600억 정도 했고 영업이익이 144억 이 정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업 마진율이 한 9% 정도 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오늘 올라오는 게 공모주익 수가 1,462만 주입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예상 시가총액이 4천억 이렇게 됐는데 6천원 기준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6천억도 상당히 그 경쟁률이 좋았기 때문에 경쟁률 보시면은 일반 투자자 개인들이죠. 1,164대 1 이렇게 됐고 기관들도 300대 1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뭐 열띤 경쟁 속에 올라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상당히 궁금하죠. 제가 볼 때는 신주 플러스 구주 매출 형태라 조금은 좀 이게 어떻게 될까 좀 물음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신주 위주로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신주 위주로 올라오면 사실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보세요. 상장 전에 투자자 물량 우리가 프리 IPO 물량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13%가 올라오고 공모 주식이 또 21%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공모 주식은 이건 신주인데 요게 구주예요. 그러니까 같이 올라오는 게 얼마죠? 34% 올라오는 거예요. 전체 물량의 34%가 바로 시장에 풀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조금 물량 부담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S의 손자 회사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LS 전선, LS 머티리얼즈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그 회사 수직 계열하고요. UC입니다. 그리고 이 UC의 그 매출 비중은 전체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이것도 크지만은 여기 알루미늄 소재, 특히 이제 뭐 차량 경량화 관련돼 가지고 계속 이쪽이 이제 앞으로 이슈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하는 자회사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100% 지분 가지고 있는 자회사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LS 전선에서 사업 분리해 가지고 나와 있는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차 부품 쪽도 이제 하는 이런 쪽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LS 머티리얼 전체의 4분의 1 매출을 이쪽 그 UC 관련되는 게 이제 기여를 할 거다 이런 얘기고 알루미늄 관련돼서는 LS 알스코라는 회사가 사업 분리돼 가지고 나와가지고 전체 매출의 한 4분의 3 정도 75%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거기에 더불어서 하이 MK라고 여기에 있습니다. 알루미늄 압출해가지고 하는 회사인데 오스트리아 하이예요. 오스트리아 하이하고 합작회사를 만들어가지고 66.6%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부터 양산을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좋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자, UC가 뭐냐 이걸 지금 제가 좀 정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리튬 배터리 대비해 가지고 저장 용량은 좀 적고 출력은 좀 높고 말이죠. 충방전 금방 됩니다. 5분 이내에 되고 사이클 수명도 100만 회 이상으로 이렇게 가면서 10년에서 15년 정도를 쓸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배터리들보다 훨씬 그 수명이 길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열폭주 현상이 없다. 전기차 지금 불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 그 UC라는 거는 그런 게 없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단점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U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가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이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가에 대해서 너무 섣부른 결론을 내리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IPO 주식들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수급이 언제 이걸 끌고 다닐지는 몰라가지고 말이죠. 두산 로보틱스 예를 들면 쭉 장 초반 이렇게 초반에 상장 초반에 쭉 밀렸어요. 그래서 아 이제 밀려 내려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국민연금이 들어와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대비해가지고는 지금 뭐 한 80% 이상 대비해서 IPO 대비해서는 지금 올라와 있는 이런 상태인 거고 또 하나 예가 있었죠. 바로 에코프로머티입니다. 코스피 200 편입 이슈 때문에 어제 또 강했습니다만은 에코프로머티는 뭐 조정도 별로 없이 그냥 그대로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올라온 거 대비해서는 거의 150% 정도 이렇게 올라올 정도 상당히 상장 이후에 강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S 머티리얼에서 오늘 올라오고 구주 매출의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유동 물량이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섣부른 예단은 좀 멀리하자, 경계하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상장돼 있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LS가 지금 지주회사 격인데 LS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항상 쌌고 지금도 쌉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가 조금 올라온 감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밀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손자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에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지금 이미 저평가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LS에 그렇게 뭐 실망은 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올라오는 LS 머티리얼즈 센티멘탈 주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펀더멘탈로 넘어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오늘은 BH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자, 차트 보시면 이 BH가 애플 관련주라고 보통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애플은 주가가 상당히 최근에 좋았습니다. 지금 연말 산타 랠리로 미국 나스닥이 계속 이렇게 몰고 가고 있잖아요. 뭐 오늘 CPI 발표 있고 FOMC 결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어쨌든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다. 이제는 좀 내려간다. 언제 내려갈 거냐가 문제인데 조만간 내려간다고 보면은 빅테크들, 특히 성장주들은 계속 끌고 올라가 보자 이런 생각이 좀 팽배해요. 그런 면에서 애플 주가 이게 빨간 선으로 표시를 제가 해왔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중국 쪽에서 아이폰 좀 생각보다 부진하다, 안 팔린다 이런 얘기 나온 것 때문에 조금 주가가 멈칫했습니다만 최근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BH, LG노텍 LG노텍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BH는 최근에 고개를 약간 들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평가주가 맞고요. 근데 고개를 들려고 하고 있는데 애플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애플과 이 주가 성적 격차가 좀 좁혀지지 않을까? 좀 좁혀져 봐라 이런 생각으로 그 제목을 적어봤고요. 대신증권에서는 4분기에 최대 매출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 조금 생각보다 좀 안 나간 게 이연돼 가지고 4분기에 많이 들어올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뭐 지금 핸드폰 쪽에만 합니다만은 앞으로는 아이패드 그러니까 태블릿 쪽으로도 좀 나갈 거다. 그래서 이쪽이 FPCB가 좀 다 잘 나갈 거고 볼륨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크기도 늘어나면서 ASP 그러니까 평균 판매 가격도 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뭐 Q도 올라가고 P도 올라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인데 전장용 매출 비중이 이제까지는 좀 작았습니다. 근데 내년 가면서 24% 정도까지도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핸드폰 중심에서 좀 탈피한다. 그러면 리레이팅 쪽으로 조금 멀티플을 좀 더 줘보자 이런 생각을 대신증권을 해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중국향 수요 우려 이미 주가에 다 반영돼 있다. 그리고 전기차 쪽도 FPCB 침투로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잘 좀 봐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오죠. 누가 사나 봤더니 외국인도 사긴 삽니다만은 주로 기관이 그 주포입니다. 기관이 매수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공매장고에서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조금 올랐죠. 1.7% 여전히 평균 0.4%보다는 높습니다.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주가는 거꾸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자,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 여전히 하단권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쪽은 큰 리스크는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는 연말 가면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회사가 맞습니다. 자, 포워드 PER 보겠습니다. BH 6.2배 상당히 낮죠. 그러니까 제가 펀더멘탈로 가져온 이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 터치하겠습니다. 41%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LS 머티리얼즈, 펀더멘탈로 BH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